안녕하세요. 4월 13일 월요일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 지수고요. 주말에 협상이 결렬이 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말장은 열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 쪽은 그래도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상태이고 현재 증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25,000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저는 일단 길게 봤을 때 1400, 이 위치가 깨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상승이 유리한 위치라고 보고 있고요. 증시가 2만 5두근 현재 위치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한파동 더 빠질지 이 정도가 중요한 상태라고 보이는 상황이고 24,000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는 물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현재 악재와 함께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망하시거나 또는 괜찮은 자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요즘 상대적으로 조정의 폭이 좀 깊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 분할 매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확실한 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자신감 있게 큰 비중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쉽게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현재 위치 25,000 부근에서 올라가든지 또는 한파동 더 빠질 수 있는 이 정도 그림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전쟁 전후로 미국이 크게 이익을 가져간 점이 없습니다. 물론 군사작전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이란군의 힘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나 현재 굴복하는 태도가 딱히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 포기 의사가 없는 상황이고, 물론 겉으로만 이런 식으로 싸우면서 뒤로 또 다른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당장 표면적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낮은 위치에 있는 조정이 좀 깊게 진행이 된 그런 빅테크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또는 아예 관망하시다가 나중에 투자를 진행하는 게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직은 상승 추세 더 가깝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1400 깨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QQQ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QQQ는 610불 저항에 맞고 떨어진 상황이고요. 하방으로 지지는 1차적으로 600불, 그리고 갭을 띄었던 190불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당장은 600불에서 610불 박스권 보시면 되고, 만약에 600불이 하방 이탈된다면 왜 갭을 채우는 선까지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보시면 되겠고, 쉽게 610불, 그리고 600불, 590불 이 세 가격대 위로 돌파하는지 아니면 아래로 뚫리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 가격대 사이사이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 보시면 되겠고요. QQQ 590은 나스닥 선물 기준 1400과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말에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과 함께 현재 하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현재 고점 대비 약 4%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 일단 1차적으로 70K 지켜주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여기 이탈하게 되면 최대 67K 이 채널 하단 라인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당장은 70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7K까지 이탈이 되면 현재 이 저점 라인에서 기간 조정 형태로 힘을 모은 게 다시 한번 아래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하단 라인인 67K는 그런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저항받은 자리는 127K 비트코인의 최고점에서부터 만들어진 이 평행 추세 상단 라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방에 돌파하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공통 하락이 나온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7K 이 매물대를 다시 뚫지 않으면 다시 한번 힘 모아서 이 추세 저항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 지지해 주어야 편하게 상승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주말간에 조정이 약간 진행이 된 모습이고, 현재 하방으로 2150불 지지를 해 주어야 직전 매물대 위에서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리스크 라인을 215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2180불, 다시 2080불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도 가장 추세 좋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150불 정도에서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그림, 그리고 1차적으로 2150불, 그리고 그 아래로 2080불 깨지기 전까지는 당장은 상방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위치라고 보입니다. 다음 팔란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중요했던 135불, 그리고 직전 저점 매물대 여기도
하방 이탈하면서 현재 유동성을 한번 먹어주고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말아 올린 모습이고, 현재 RSI를 봤을 때 날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마찬가지로 걸려있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135불 다시 돌파하지 못하면 최소한 박스권 또는 매물대를 쌓다가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는 이제 직전 저점과 그리고 위로 135불 이 사이 당장은 뚫리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현재 위치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증시의 상황이 괜찮다면 직전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최소 단타 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입니다. 다음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불 저항 맞고 내려온 모습이고요. 한번 힘을 모았다가 다시 재도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아래로 최대 180불 옵션은 이따가 봐야겠지만 현재 차트적으로 그리고 저번 주 옵션을 봤을 때도 불을 다시 뚫지 않는 이상은 단순한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190에서 180 두 가격대로 상방 하방이 방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좀 조정이 나와서 180불에 가까워지면 180불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일단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반도체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버슈팅이 좀 나온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상단 저항까지 한 방에 돌파하면서 꽤 높은 상승폭을 보여준 상황이고, 현재 눌림이 조금 나오면 상단 라인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370불에서 72불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고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 아래 위로 트랩을 준 이후에 다시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지지받는다면 정석적으로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그리고 리테스트, 재차 상승 이런 그림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눌림이 나온다면 이번 눌림에서의 움직임이 그리고 그 반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반도체 지수는 이번에 잠깐의 눌림 때 370불 지지받는다면 당연히 상승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뚫리게 되면 아래 위로 트랩을 주고 다시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한마디로 리테스트 올 때 370불에서 372불 이 위치, 이 가격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현재 중요한 603 도달한 상황이고요. 현재 위치부터 이제 670불까지 매물대의 저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30을 지켜주는 게, 30을 지키면서 670불까지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이 박스권 하단에 맞았기 때문에 잠깐은 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방 지지는 600불 보시면 됩니다. 한번 맞고 떨어진 이후에 600불 근처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재차 돌파를 도전하는 이런 그림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 630불은 지지받아야 하고,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670까지 지지를 해주면 이제 저항이었던 라인이 아래에서 지켜주는 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완벽하게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메타는 현재 1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30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이 나올 수 있고, 하지만 그 눌림의 과정에서 600불 지켜주면서 다시 힘을 모아서 재도전 이후에 위에 있는 이 박스권을 소화하고 나중에 670까지 돌파를 해주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단지 현재 위치는 단기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마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벨은 현재 신고가 한번 달성한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뚫고 직전 고점 라인을 지지받던지 또는 직전 고점을 한번 갱신한 이후에 약간의 눌림이 나오는 이 두 가지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 후경으로 약간의 눌림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직전 고점 매물대 이 위치에서 쌓은 이 박스권 1차적으로는 불,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 105불 정도는 지켜주면서 조금 힘을 모아서 가든 또는 빠르게 찍고 올라가든 이 두 가지 경로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조정 없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위로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 계시면 모든 게 조정 없이 가는 주식은 없고, 그리고 분할로 항상 수익도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이제는 분할 익절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현재 위치에서 곧바로 추격 매수로 따라 붙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받던지, 아니면 만약에 자리 안 주고 올라가면 현재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도
직전 추세 하단 라인 지지받고 굉장히 크게 올라온 모습이고요. 마벨과 비슷하게 당장 추격 매수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만약에 눌렸을 때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매수받기 좋은 위치는 50불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50불까지 찍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이 50불은 만약에 아래로 뚫리면 다시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50불이란 가격대는 인텔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줘야 하는 가격대. 쉽게 정리하면 인텔은 50불을 기준으로 당장은 상방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50불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약간 눌림이 나왔을 때 최대 이 위치까지 열어두시고 분할로 진행하시면서 매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50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자리 안 주면 그냥 인텔은 보내고 다른 종목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매매라고 보입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작년 4월 관세 때보다 현재 오히려 더 매매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장세가 트레이딩 공부하기에는 그리고 실력 쌓고 경험을 쌓기에는 더 좋은 장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어렵더라도 제가 정해드린 기준점 그리고 현재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인지 이 추세만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매매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두시면 되고요.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